안녕하세요.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모델을 너무 사랑하는 한국 모델협회 임주환 회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그 모델, 그 설레는 입문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제가 그만큼 이제 모델 생활할 때 그 설레임을 많이 느꼈고, 모델이라는 그 매력에 빠지게 돼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고3 때 아킬레스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더 못했을 때,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굉장히 이제 진로도 걱정이 되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었는데, 부상을 당하니까 정말 막막하였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키 크니까 모델 한번 해봐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이라는 그 직업과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모델은 막연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같고, 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느 날 은행에 들렸을 때 잡지를 봤는데 그 흑백으로 광고가 나온 걸 봤습니다. 모델이 모델을 찾습니다. 모델라인 6기생을 모집하는 광고였는데요. 자꾸 눈이 가게 되고 가끔 그 잡지를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카데미를 한번 찾아가게 됐는데요. 물론 그 아카데미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또 설렘도 있었지만 긴장이 많이 되고 떨려서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보시고 반겨주시면서 모델 한번 하면 좋겠다, 그 소리에 또 힘을 얻어서 모델을 시작하게 됐고, 모델 라인이라는 그런 아카데미에 6기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델 워킹부터 이제 벽붙기부터 시작하죠. 뭐 교육을 시작하고 이제 워킹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고, 또 모델들의 멋진 그 선배님들을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우쭐해졌고요. 그때 모델 워킹 연습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든 길을 그때 버스 타고 다니는 길을 차를 타지 않고 거의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워킹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쇼윈도 앞에서 음악이 나올 때쯤에는 음악에 맞춰서 턴도 해보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만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때는 정말 그 이 모델이라는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 기운을 생각하면 내가 그런 적도 있었지 하면서 힘을 내자 하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또 모델의 매력에 푹 빠지고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키가 그때 187.5 정도 됐습니다. 키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시절에는 남자 모델들이 적당한 키가 180 정도 됐고요. 여자들이 한 168에서 172, 그 정도가 모델로서 적합한 키다, 그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187이 넘어가니까 오디션을 볼 때는 합격이 되는데 그 패션쇼 피팅만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때는 또 내셔널 브랜드가 많아서 다 7보가 되고, 그래서 그런 아쉬운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오디션에 떨어질 때마다 뭐 기운도 빠지고 그랬지만은, 그래, 내 시대가 올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매거진 잡지 촬영 그 오디션 미팅을 한번 갔습니다. 근데 디자이너하고 저하고 또 있고 또 남자 모델 2명 같이, 3명에서 같이 미팅을 했는데, 저한테는 눈길을 한번 안 주는 거예요. 그 디자이너님께서 두 분 모델들한테만 상냥하게 말을 하고, 저한테는 말을 안 건네주고, 끝날 때까지 말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에 저도 왔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는 모델 스타일이 아니고 운동선수 스타일이다, 응? 모델 하지 마라,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그날 굉장히 좀 힘들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른 오디션을 갔는데, 그 광고주님께서는 또 저만 진짜 모델이 왔다고 또 축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확실히 이렇게 맞는 그 디자이너가 있고
또 그런 광고주가 있고, 그런 컨셉에 맞는 모델을 찾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디션도 떨어지고, 이렇게 막 부딪히다가 한 88년도, 굉장히 좀 오래됐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즈음에서 모델들 캐스팅이 좀 저같이 이렇게 좀 강한, 좀 이미지가 좀 뚜렷한 그런 모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갑자기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나이키, 뭐 조다시라는 그런 청바지 브랜드, 또 코카콜라, 또 그 스포츠 브랜드나 그리고 음료, 또 뭐 질레트 같은 면도기, 그런 광고를 많이 하게 됐어요. 또 타잔이라는 캐릭터로 이게 뭐 캔디, 빅스볼레라는 그런 CF도 찍게 됐는데, 그때가 95년도에 MBC 그 드라마 그 남자 주인공을 뽑는데 저를 한번 불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이렇게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때 시절에는 저희가 우리는 아임 모델,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패션 모델이다 해서 연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워킹하면서 포즈 잡고 이렇게 모델 활동만 했었는데, 갑자기 드라마 섭외 요청이 와서 뭐 의심 반, 기대 반 하면서 이제 방송국에 가게 됐고, 그때 신기하게도 저의 이미지만을 보고 저를 캐스팅 해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배역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저는 모델이 너무 좋았고, 아직은 물론 연기도 그때는 이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모델이라는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KBS 또 드라마까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저는 이제 연기를 그만두게 됐고, 다시 모델의 길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소속사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주위에서는 그래요. 너무 그 좋은 기회를,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확실히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연기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런 주위에 그런 시청자들의 시선이 굉장히 좀 따갑게도 느껴졌고, 또 이제 불편하게도 느껴져서 나는 모델이 좋아. 그러면 다시 모델의 길에 왔는데, 그때가 97년도 IMF 시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모델 쪽이 완전히 이렇게 황량해진 거예요. 이렇게 패션쇼도 없어지고 광고 촬영도 없어지고 굉장히 모델들한테 힘든 시기가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기자로서도 이제 공백기가 생겼고 모델 활동도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뭐가 정말 나의 적성에 맞고 또 뭘 해야 될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신기하게도 다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이 뭐였을까요? 그때 저에게 생긴 꿈이 바로 뒤늦게 생긴 꿈이 연기의 꿈이었습니다. 예전에 기회가 왔을 때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 새롭게 연기도 그만뒀는데 새롭게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꿈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이게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고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연기를 배우고 또 공부를 했는지 또 다른 꿈이 생긴 거예요. 그 모델의 꿈, 또 새로운 연기의 꿈. 그때는 결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일도 더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그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때 저희가 한 7년 정도 그런 과정에 좀 물론 공백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즐거웠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7년 만에 제가 결국 다시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야인시대였습니다. 제가 2부 명동파의 이제 맨발의 대장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해요. 어찌됐든 막 기도하고 어쨌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야인시대하고 또 KBS 보디가드 주말 드라마 하게 됐고
무인시대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됐다가 대덕대학교의 이제 모델과를 저희 선배님이신 우리 양희식 회장님과 함께 이제 학과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 교수로 대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집중하게 되고, 제가 원래 성격이 하나 알면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커나가는 거에 굉장히 보람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제 꿈을 이루고 키우고 이룬 것만큼 우리 제자들이 잘 되는 거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우리 대덕대학교에서 많은 우리 스타들 또 슈퍼모델들, 우리 지금 사이버대학교에서 우리 교수를 맡은 우리 송은지 우리 교수도 저희 대덕대학 1기 출신입니다. 제 제자죠. 그래서 이런 대학교에서 또 교수를 맡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보람이 되고. 대덕대학교에서 벌써 한 18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고요. 처음에 불모지였던 대전 지역에서 지금은 굉장히 모델과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또 물론 뭐 저희가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패션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는 그 공로로 인해서 제가 2016년도에 문화체육부 표창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모델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이제는 또 우리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직업을 가지고 또 모델에 데뷔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모델협회 회장을 맡게 됐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모델들이 즐겁고 행복한 모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모델 그 설레는 입문인데요. 이제 모델이란 무엇일까 한번 보려 하고요. 또 모델의 역사, 모델 캐스팅, 또 모델의 자기 관리, 그리고 또 요즘에 국내 모델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진출, 또 모델 입문과 커리큘럼,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올바른 방향 제시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경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덕대학교에서 모델 학과정을 하고 있고요. 또 모델 회장과 여기 보면은 이제 패션쇼 카다로그 이제 CF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귀한 게 뭐냐면 지금은 그런 연예인들 그 탤런트 배우 또 가수들이 CF 메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활동할 때만 해도 그 광고 브랜드는 그 모델들이 직접 메인까지 다 저희는 했었거든요. 좀 지금 많이 그게 아쉬워요. 이제 그러나 앞으로 다시 우리 모델들이 또 우리 광고 메인까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저는 이제 아까 처음으로 캐스팅된 드라마가 이제 MBC 스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인시대 또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좀 모아봤는데요. 저쪽 사진은 그 예전 아파치로 분장했는데 그 정말 아파치 과자 광고였어요. 그때 이제 그 인디언으로 분장해서 이렇게 과자를 한 움큼 쥐고 확 물어뜯는 네, 아파치 그런 드라마고요. 이 작품은 제가 한 5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조다시라는 브랜드인데 그때 그 시절에는 이제 조다시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네, 유명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스포츠 브랜드를 제가 또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사극에 이제 드라마 이제 무인시대였네요. 무인시대에 출연했었고, 이제 보면 이제 맨발의 대장, 네, 몇 개만 제가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모델은 정말 패션의 꽃, 광고의 꽃이죠. 요즘 산업이 발전하면서 모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모델은 산업과 함께 더 발전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델은 그 패션이나 제품 혹은 기업의 이미지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죠. 또 그 의미를 전달하고 때로는 창조하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델 관련 산업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배우 및 방송 관련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모델들이 활동하면서 그 모델들이 정말 엔터테인먼트 쪽도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모델 오디션 때 보면은 그 연기 오디션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쪽 파트에서 연기자를 찾는 그런 오디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모델을 보면은요, 모형, 모범, 본복이라고 하는데, 유행하는 새 옷을 입어서 그 멋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저희가 정의하기는, 모델은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그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과 더불어서 닮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모델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패션 모델, 광고 모델 많이 아시죠? 또 매거진 모델, 잡지 모델이 있습니다. 또 피팅 모델, 또 시니어 모델, 이제 키즈 모델, 레이싱 모델, 또 요즘에 피트니스 모델 많이 하시죠? 또 홈쇼핑 모델, 부분 모델, 또 AI 모델. 재밌는 건 AI 모델이 있는데 요즘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AI 모델들이 패션쇼도 하고 있고 또 광고도 촬영하고 있고 또 지금은 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모델들 활동이 많아질 텐데요. 우리 모델들이 많이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여기 보면은 그 시니어 모델들이 요즘에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시니어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요즘에 고령 사회가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니어 모델을 통해서, 다시 자신감을 얻고 삶의 활력소를, 얻고 있습니다. 부분 모델이 있는데요. 이 부분 모델들은 뭐 광고 같은 데 보면은 헤어, 또 허리, 또 종아리, 또 손, 발, 그런 부분 이렇게 자기가 모델이 되는 건데, 촬영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많고, 돈을 또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나라 국내에서 헤어 최고, 또 손 최고, 이제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모델들이고요. 또 그만큼 촬영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패션쇼 모델의 그 기준을 보면은요, 국내 모델들의 경우에 그런 쌍꺼풀 없는 눈이 굉장히 많은 선호를 받고 있고, 또 물론 뭐 예쁘면 좋겠죠. 남자들 멋있으면 좋겠는데, 모델들이라는 건 이게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보다는 그런 캐릭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브랜드의 그 의상에 맞는 캐릭터, 또 광고에 맞는 그런 캐릭터,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모델들 보면 그 캣페이스라고 해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런 동양인 얼굴에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광고 모델들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한 게 좋죠. 그게 캐릭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또 컨셉에 따라서 모델을 컨택하는데 그 30초 안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광고 오디션을 갔을 때, 에이전시에 갔을 때 카메라를 갑자기 대면서 자기소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기침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딱 준비가 돼 있어서 바로,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하고 바로 시작을 해야만이 광고주들이 봤을 때 지루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앞에 기침하고, 잠깐만요 했을 때는 벌써 이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빠른 즉흥적인 연기를 해야 되는 게 광고 모델이고요. 또 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니어 모델들은, 어떤 모델, 누가 모델을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이 물어봐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시니어 모델들은 정말 우리 젊은 모델들하고 틀려서 이렇게 신장에 제한이 없어요. 또, 비주얼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정말 좋죠. 그 삶 자체가 경력이고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장, 외모, 체형에 조건 없고 각자의 개성과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또 본인만의 삶의 스토리가 자산이라는 거죠. 또 독보적인 연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살아온 삶 자체가 스펙이고 또 주름, 흰머리 오히려 그게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검정머리를 이제 그레이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름이 더 보이게 그렇게 프로필을 찍는 분도 계세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이게 할까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이렇게 그 시니어 느낌이 나게끔 프로필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모델들이죠. 제가 또 좋아하는 모델들인데요.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자, 모델의 성격은 어째야 될까요? 이제 모델의 성격, 물론 뭐 다른 직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교성, 겸손함, 적극성, 성실함이 있는데 정말 모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촬영장에 항상 일찍 가야 되고 오디션 또 패션쇼 그 콜타임보다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겸손함 뭐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선배들 대화 또 스태프들 관련자들에게 정말 그 겸손한 자세 그게 더 오래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적극성 또 항상 사교성으로 이렇게 친숙함을 가져야만이 모델로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빠지면 혼자 조용히 있거나 혼자 잘 어울리지 못하면 모델 활동도 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교성, 겸손함, 적극성, 성실함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클라이언트나 스텝에게 좋은 인상을 항상 남겨야 되죠. 그래야 다음 일이 연결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잘못 보이면 다음 때 이제 좀 잘못 보여지면 이제 찾지를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모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의 생활은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또 남과 이렇게 비주얼적인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몸 관리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어 보이지만 본인만의 그런 아픔이 굉장히 많은 거죠. 스트레스가. 그래서 자기 몸 관리 철저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거절을 즐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디션이 굉장히 많아요. 떨어질 때마다 그 뭐 즐긴다는 표현은 너무 그렇지만 굉장히 거기에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말고 이게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배운다 생각하고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계기가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성의 양성이 중요하고요. 시니어 모델들은 정말 새로운 인생의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꿈을 가지기 때문에 더 활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과의 비교의 그 스트레스 또 인성이 중요하고 긍정적인 인성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또한 꾸준한 운동 그런 식단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생활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만 되고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델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은 모든 쇼는 모델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만큼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19세기 파리 오트코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샤를 프레드리워스 그분의 아내가 마리 버넷인데요. 이분이 최초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분 그 아내가 이제 그 샵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옷을 구매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내가 모델이 됐고 또 발전해서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리 버넷과 그 직원들이 최초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디자이너들에게 이제 모델을 소개해주는 그런 에이전시가 등장할 만큼 패션 모델은 전문 직종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국내 모델 역사를 한번 볼까요? 20세기 국내 패션 모델이 등장했는데 그 유학파 노라노 여사 굉장히 유명하죠. 1956년도에 반도호텔 현재 조선호텔입니다. 그때 첫 패션쇼를 했고요. 그때 여의치가 않아서 그 2회 때부터는 그 호텔 옥상에서 패션쇼를 진행했는데 예전에 자료들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영화나 연극 그런 콘서트 가면 이제 편하게 의상을 입고 이게 많이 가게 되는데 패션쇼 그 옥상에서 이렇게 패션쇼를 할 때 그 관객들의 의상을 봤을 때 정말 정장 또 한복 굉장히 잘 갖춰져 입고 관람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패션쇼는 역시 품격이 있구나. 그 관객들까지 품격이 있다. 실제로 패션쇼에 초대되면 어때요? 이렇게
의상을 잘 입게 되죠. 예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역시 패션쇼는 멋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68년도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이 패션쇼를 하면서 비로소 전문 모델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모델 에이전시가 생긴 것은 80년대고요. 모델 라인, 또 모델 센터 등이 생기면서 직업 모델을 양성했습니다. 저도 이 모델 라인 출신입니다. 모델 캐스팅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또는 브랜드의 마케팅에 의해서 어떤 쇼가 기획되면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스타일과 쇼인대에 의해서 의상을 제작하고 그 밖에 무대와 조명, 음악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디션이나 프로필 촬영, 사진 등을 통해서 모델들을 캐스팅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 인스타를 활용해서 자기 컴카드를 많이 올리게 하죠. 그래서 그 컴카드를 보면서 홍보도 하면서 네, 그 모델 캐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패션 모델의 경우는 그 패션쇼 기획사, 또 에이전시에서 소속돼서 많이 있고, 또 프리 모델들도 아까 말한 그런 컴카드를 통해서 인스타 또 그런 SNS를 통해서 오디션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그 대학교 모델학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과에서 자체 또 오디션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델들의 사진, 신상 명세, 경력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그 번호 순서대로 모델들 워킹, 이미지, 포즈 등을 보고 그 쇼의 이미지에 맞는 모델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 캐스팅에는 정말 디자이너가 그 시기 또 그때 시즌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디자이너 그 오디션에서 이제 탈락됐다고 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또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는 광고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자기하고 맞는 딱 디자이너 그런 또 광고주를 찾았을 때 비로소 오디션 합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과정을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캐스팅에는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부딪히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모델의 자기 관리입니다. 정말 모델 일을 하다 보면 그 난관에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의 자질을 더욱 개발하고 난관의 주요 원인을 밝히고 대처를 해야 되죠. 또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분야가 바로 모델계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날 막 먹으면 당기잖아요. 먹었다가는 다음날 머리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그러죠. 근데 이 모델들이 정말 힘든 게 먹는 걸 마음껏 못 먹는다는 거,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습니다. 또 모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적 측면부터 심리적인 면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되고 이 관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분야보다 물론 그런 신체적인 그런 비주얼을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을 관찰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어떤 모델은 항상 그 거울을 남자 모델인데 들고 다녀요. 가방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거울에서 자기 뒷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기 뒷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자기 그 뒷모습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걸 항상 살펴보는 모델인 그만큼 열심히 하는 모델도 있어요. 자, 모델에게는 어쨌든 자기 관리가 생명인 셈입니다. 자, 피부 관리부터 또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 모델에게 필요한 신체 관리가 절대 필요한 요소인데 피부가 정말 중요해요. 또 광고나 또 패션쇼에도 그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 피부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마 피부 좋은 모델이 정말 더 좋은 모델 같고 근데 피부가 정말 선천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뭐가 난 게 없지 않는 그런 모델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고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모델 활동을 하면서 연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 모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연기도 하고 또 호스트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킹하는 것도 연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테크닉을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기 공부를 꼭 해야 되고요. 모델들은 CF에서 짧은 호흡이 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 드라마 연기 같은 거, 드라마나 그 영화 같은 거 연기할 때는
본격적인 기초를 공부해서 또 연기를 배우다 보면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또 그런 쾌감도 있기 때문에 연기도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연기에 그 재해가 들어왔을 때, 배우 재해가 들어왔을 때 단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국내 모델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잠시 주춤했었는데 그대로 또 해외에서 한국 모델을 많이 찾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델이 세계 패션 무대에 진출한 것은 1978년도인데 그때 피에르 가르댕의 초청을 받아서 그 모델 전원기 그 선배님이죠. 그분이 키가 180이었다고 하는데 그 바디 바란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고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파리 프레타포르테 무대에 섰고요. 이후에 박영선, 최미애, 이종희 굉장히 유명한 모델들이 해외 무대에 소개를 됐고 1998년도에 그 노선미, 조이주 저한테는 후배가 되는데요. 그 모델들이 크리스찬 디올 쇼에서 동양 모델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서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장윤주, 송경아 씨가 뉴욕과 파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물론 이 모델들이 해외 활동을 했지만 그 해외 활동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윤주 씨나 이런 송경아 씨들 처음에 활동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한국 모델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뚫고 활동을 했는데 알고 보면 정말 개척자들이죠. 해외 활동들의 개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에 그 해외 탑 그 모델에 선정된 뭐 최소라 씨, 또 정우현 씨는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면서 스타가 또 됐죠. 장윤주 씨, 수주 씨,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외에도 지금 많은 그 모델들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또 앞으로 신인들도 해외 진출의 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모델 아카데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등록해서 모델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모델 학과에 진학을 해서 모델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교는 그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이번에 모델 연기과를 처음으로 개설을 했는데요. 100%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수업을 받고 학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컨셉은 누구나 모델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캐릭터가 있다. 그 컨셉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신한대학교, 또 사이버대로 먼저 시작한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가 있고요. 또 대학 평생교육원의 국민대학교, 또 서경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문대는요, 그 2년제로서 그 대덕대학교, 뭐 제가 속해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네, 국제대학교, 대경대학교, 또 얼마 전에 개설한 영남이공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직업학교가 있는데요.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또 한국방송예술학교가 있고요. 또 몇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니어 모델들은 어떻게 입문을 해야 될까요? 시니어 모델들은 또 대학 부설 아카데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또 미래교육원 같은 곳에서 시니어 모델반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아카데미, 일반 아카데미에서도 시니어 모델반이 요즘에 많이 생겼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으로 또 관공서인데요. 구청 같은 곳에서 시니어 모델 또 문화반 또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를 통해서 시니어 모델에 데뷔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니어 모델 교육 프로그램, 캠프 같은 곳을 계기로 시니어 모델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교육에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을까요? 실습과 이론이 있습니다. 실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워킹에 빠질 수가 없죠. 워킹, 포토포즈, 실습 연기, 또 패션쇼 워크숍, 또 임상 기초 메이크업, 또 스마트폰 활용 콘텐츠 제작 등등 굉장히 많은 실습 교육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신체를 움직여야 되는 워킹을 해야 되고 또 포즈를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신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론적으로는
그 모델학 개론, 또 공연 예술의 이해, 또 뮤지컬, 소셜 마케팅,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워킹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모델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모델뿐만 아니라 모델 트레이너로 예, 활동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모델 진출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패션 모델, 또 광고 모델 있겠고, 배우, 탤런트, 또 디자이너, 또 요즘에는 그 교수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패션쇼 연출가가 될 수 있고요. 또 모델 출신 승무원, 또 비서, 또 뮤직 디렉터, 또 인플루언서가 또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에 그 SNS 보면은 모델 출신들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니저도 할 수 있고 쇼핑 호스트, 또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하는 우리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뭐 너무 좋아하는 우리 배우들인데요. 모델 출신들 배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능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다 아는 분들일 겁니다. 예, 차승원 씨부터 요즘에 뭐 배정남 씨, 홍진경 씨, 한예슬 씨, 이성경 씨, 또 한혜진 씨,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모델 출신이라는 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전에 그 아이돌 가수 그룹 나나 씨도 모델 출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델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모델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모델과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사에 속해 있는 모델들은 계약을 하고 이제 촬영이나 패션쇼를 하는데 프리로 있거나 그렇지 못한 모델들은 아직 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모델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립이 돼야 좋은 모델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또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양성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델 학회도 있고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모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셨나요? 또 모델의 매력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죠? 저는 그 모델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모델 연기과가 신설이 됐는데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모에 제한 없이, 왜냐하면 다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